새해 첫 동행가 뉴스터디 총선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선거는 인물 바람이라죠. 이번엔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총선 변수가 될 재판들이 지뢰밭처럼 깔려있거든요. 어떤 지뢰인지 알아야 총선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푸른 용 두 마리와 함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도 매주 주말 오후 3시에 어김없이 동행가 뉴스터디로 찾아오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 또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자, 올해 첫 번째 뉴스터디로 무엇을 공부해 볼까 고민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이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4.10 총선, 우리나라 올 한 해 정치 지형에 가장 영향을 미칠 이 이벤트요. 자, 이 이벤트 여의도만 보통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시선을 쫙 돌려봤더니 자, 이 서초동이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이 총선을 이끌 역시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재판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어요. 이걸 아셔야만 총선을 정확하게 전망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똑똑해지시겠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재판 날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레죠. 1월 8일, 원래로 치면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요. 이 재판의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위증교사 의혹 재판이 새로 시작이 돼요. 자,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주일에 재판을 최대 3번씩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왜 이렇게 3번을 받게 되냐면 이 이제 새로운 재판이 여기 시작이 된다면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이 대장동, 위례, 성남FC 요건이 빨리 재판을 하겠다면서 일주일에 2번씩 열리고 있어요. 화, 금. 네, 화, 금. 대신 금요일에 격주로,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이 재판보다 먼저 시작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금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재판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이 2주일에 3번 열리고 있고 선거법 위반이 2주일에 1번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위증교사 재판이 새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주 열릴지 뭐 격주로 열릴지는 시작을 아직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건 월요일에 시작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변수가 생겼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이번 주에 피습을 당하면서 이 재판이 원래 8일이었는데 지금 22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22일에 이제 이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일주일에 최대 3번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재판의 영향력이 큰 이유는 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자,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었죠. 구속 안 됐었죠. 그 기각될 때 판사가 유창훈 영장판사인데 유창훈 판사가 다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나 백현동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상당히 유죄가 의심된다라는 식으로 기각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검찰이 별도로 빨리 기소를 했습니다. 빨리 결과를 받으려고요. 이 위증교사 혐의. 자, 이 의혹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의혹이 뭔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 의혹은요. 자, 2002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밝았으니까 벌써 22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당시에 성남에서 활동하던 이재명 변호사가 네, 이런 사건. 당시에 성남 지역에 뭔가 비리가 있으면 거기를 막 파헤치는 걸 이재명 변호사가 하고 있었거든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분당 파크뷰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뭔가 특혜를 얻었다. 본인이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건설사로부터 이런 의혹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재명 변호사도 파고 있었고 당시에 KBS의 최초로 PD도 이거를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뜻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네,
사칭을 하는 거죠. 수원지검 서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잘 취재가 안 되다 보니까 검사로 사칭을 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봐서 당시에 김병량 시장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때 당시에 같이 공모를 해서 전화를 한 건 최초로 PD지만 같이 옆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막 코치해주고 서로 같이 공모해서 사칭을 했다. 자, 당시에 이게 문제가 돼서 실제로 이재명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라고. 그때 유죄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16년 뒤인 2018년 언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다시 불거집니다. 상대 후보가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약점이라고 보고요.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 토론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을 하는데 내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검찰은요,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본인이 같이 한 걸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요. 허위 사실 공표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위증교사 의혹은 뭐냐면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위증을 해라, 거짓말로 증언해라고 교사시켰었다라는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와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누구에게 위증을 시킨 거냐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로 있었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2018년 12월 24일 경기도지사 당선된 뒤에 재판이 진행됐을 때 자, 이 비서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죠. 당시에 전화를 해서 자, 위증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최초로 PD는 봐주면서 고소를 취하해줬고 나만 유독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유독 걸어서 나만 유죄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를 김병량 시장이 비서인 김진성 당시 비서에게 전화해서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왜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할 정도로 유죄가 강하게 의심되냐면 이 당사자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어요. 위증 맞다. 내가 당시에 위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화를 받고 일단 직접 본인의 자백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지금 통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김진성 씨가 제출했어요, 검찰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증이 있는 겁니다. 거의 통화 녹음 내용 보면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진성 비서는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를 위해 그때 당시에는 김병량 시장 그 성남시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 통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지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로서는 좀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이 시작돼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이제 총선 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총선 전에 1심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록과 관련자가 많지 않고 증거 목록도 간단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자가 간단해요. 이재명 대표, 김진성 비서는 본인은 빨리 재판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한 거고 주변에 관련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재판이 영향이 큰 이유가 물론 나와도 1심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2심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1심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위증교사죄는 형량이 높습니다. 최소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금고형을 받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물론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4월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 대선에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겠죠. 물론 이 피습 당한 이후에 22일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1심 전에 나오기 힘들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과거에도 보면 이 위증교사죄, 과거에 군수가 한 조폭에게 위증교사를 시켰다가 그 1심에서 선고가 유죄 선고가 나오는데 그때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소는 한참 전에 됐고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니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얘기도 들어봐야죠. 이재명 대표 측은요. 이런 대화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목록이 나오지만 하지만 이거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나와서 증언을 좀 해달라 요거 취지였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 판결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1월 12일에 이 1심 선고가 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을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사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1월 12일에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2022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뉴욕에 가 있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땡땡땡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MBC가 뭐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MBC 보도예요. 당시에 지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MBC는 바이든이라고 보도를 했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억나십니까? 큰 행사장에 바이든 대통령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어요. 당시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1분도 못 만나게 살짝 인사했던 그 행사인데 그게 뭐냐면 글로벌 펀드 재정 회의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가 취약한 그래서 뭐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이렇게 좀 전염병에 취약한 나라들에게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막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가 20억 달러를 기부할 때마다 공유할 때마다 미국이 10억 달러씩 내겠다. 미국이 어느 정도 많은 비용을 글로벌 후진국들에게 의료 후진국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쓰려면 결국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MBC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여기 국회는 어느 국회? 미국 국회. 미국 국회에서 XX는 뭐 국회의원 얘기겠죠.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아이고 바이든 XX 쪽팔려서 어떡하냐. 무슨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미국 국회에서 이 돈 승인 안 해주면 약속이 이제 흔히 말해 뻥이 되잖아요. 허풍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 MBC는 보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교적으로 미국을 비하한 거 아니냐라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을 했던 거죠. 대통령실은 이 땡땡땡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네 무슨 얘기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이 회의에서 약속을 하거든요. 3년간 우리는 1억 달러를 공유하겠다, 지원하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느 국회? 한국 국회. 한국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그래서 날리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냈는데 국회에서 이거를 승인 안 해주고 없애버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누가? 내가. 난 쪽팔려서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MBC 상대로 우린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왜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냐? 정정해달라라고 정정 보도를 신청했는데 MBC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게 지금 재판까지 가서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재판부가요. 음성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저도 막 수차례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국회에서 E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뭔지를 이제
감정을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전문가가요. 비속어는 판독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XX가 뭐냐를 두고 논란이 받았는데 이건 비속어라고 본 거예요. 이 전문가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부분은 감정할 수 없다. 주변 음악 소리와 소음 때문에 독자적 파형으로 추출이 어렵다. 일단 전문가가 이 의견을 재판부에 넘긴 상황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이게 결정적인 뭐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건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컸던 사건이고 지지자들끼리 의견이 나눴던 사건이라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바로 이 사건도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손중성 당시 정보정책기획관, 검찰총장 밑에서 대통령 측근으로 일했던 정보를 다루는 손중성 검사가 언제? 2020년, 이때 언제냐면 총선 전에 누구에게?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뭘 줬다는 거였죠? 범야권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할 수 있는 고발장을 대신 써서 고발하도록 대리 사주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고발을 하면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 미래통합당 당직자들끼리 보낸 텔레그램에서 손중성 보냄이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손중성 검사가 대리로 사주한 거 아니냐? 이건 뭐예요? 총선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야? 검찰이? 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에 시끄러웠었죠. 공수처는 손중성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다라고 해놓은 상태이고요. 손중성 검사는 이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고 공수처는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대통령에게 뭐 직접 대통령이 이걸 뭐 지시했다는 의혹은 아니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총장 시절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 만약에 1심 잘못된 이런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혹이 불거졌다면 측근을 잘못 관리했다는 측면에서도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2월 8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 무마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요. 자, 조국 전 장관 상당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왜냐면요.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구속되진 않았어요. 지금 풀려있죠. 그런데 만약에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계속 유지가 되면 바로 그날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옥중 출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억울하게 검찰의 탄압을 받았다라면서 출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 결과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선고가요. 자, 여론이 어디로 갈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취재 결과입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이 돼요. 그러면 부인도 구속됐었는데 조국 전 장관까지 구속이 돼? 이건 좀 너무하네. 동정론이 일면서 검찰이 오히려 더 타깃이 될 여론적으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정말 이거 얼마나 파렴치하면 부인에 의해 남편까지 구속이 되느냐? 이건 문재인 정권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서 다시 조국이 불거지는, 조국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잘 예측을 못하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2심 판결입니다. 자, 2월 13일에는요. 이 선고가 있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건은 뭐냐면 김인섭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초기 성남시장 첫 번째 선거, 떨어졌던 선거, 이때 초창기 최측근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어쨌건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에 관련이 있는 백현동 개발 때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그 개발을 했던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의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해준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한바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 부당 알선 수재 혐의로 지금 5년이 구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김인석 관련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지금 백현동 개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백현동 개발 사건에 같이 엮여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2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섭 씨의 이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이 김인섭 씨의 2.1심 선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심인 거예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2개의 재판. 지금 핵심은 뭐예요? 백현동 부지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시켜줬다. 이게 특혜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핵심입니다. 이 2가지 재판에 같이 관통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자, 첫 번째 재판은 당시에 자신의 측근이었던, 검찰은 그때 당시에도 측근으로 봤죠. 측근인 김인섭 씨 때문에 이런 백현동 부지를 4단계나 용도 변경을 올려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줬고, 그 결과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는 1230억 원의 이득을 보는데, 반대로 성남시는 그만큼의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배임 혐의로 지금 재판 하나 받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선거 때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 용도 변경을 해준 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검찰은 허위사실이다.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측근 로비 때문이었다라는 걸로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김인섭 씨가 뭔가 부당하게 알선을 받았다라는 게 나오면 진짜 김인섭은 당시에 로비를 해준 대가로 이런 큰 혜택을 얻었고 이걸 측근에게 주기 위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라는 논리가 더 선명하게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검찰은요, 법정에서 마지막에 정진상의 은밀한 지시 그리고 이재명의 승인을 통해서 막대한 특혜를 받았고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70억 넘는 거액 금품을 수수해 결과적으로 성남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인섭 씨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뭔가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지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본인은 이 백현동 이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로비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1심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거죠. 왜? 검찰은요, 이미 김인섭 씨의 개인 알선수재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지만 비제도권,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겨진 최측근은 김인섭이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많이 엮어놨어요. 이 재판에 관심이 가는 이유 기억나십니까? 지난해에 측근 김용 개인 뇌물 혐의의 재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잖아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 전 부원장의 이 재판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당시에도 1심 판결문을 보면 김용 개인 재판인데 김용 이름은 107회가 언급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 이름은 120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각별하고 역시나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혐의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름이 많이 거론됐던 거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김인섭 씨가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재판입니다. 아직 정확히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2월 중에 나올 것 같은 이 재판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네,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2심 선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당시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다. 1심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권오수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물론 실패한 시세 조정이었지만 목적 자체는 주가 조작이 맞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불붙었던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불붙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권오수 회장의 유죄 판결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뭐예요? 이 권오수 회장이 하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친했던 건 맞거든요. 자, 1심에서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은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계좌가 실제로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됐다라는 건 1심에서 나와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1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뭐 가담을 했다거나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하는 걸 뭐 알고 있었다거나 뭐 가담했다 이런 거는 지금 전혀 1심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어쨌건 계좌가 쓰였다라는 것까지는 1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권오수 회장은요. 자기가 주가 조작했다는 걸 부인을 해요.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면서도 여러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이미 공소시효도 다 끝난 거고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만약에 2심에서 권오수 회장의 형량이 더 올라가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래서 지금 집행유예 3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형량이 더 올라가거나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계좌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개입 흔적이 나오는 의혹이라도 제기를 한다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더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권오수 회장이 무죄가 나거나 2심에서 뒤집혀서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피해자다. 지금 김건희 여사 쪽은 이렇게 줄곧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으면 나는 피해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이걸로 큰 돈을 번 흔적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피해자라고 본다면 실제로 보면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지금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직접적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뭔가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 주변이나 권오수 회장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걸 통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힘을 받느냐 오히려 안 나오느냐 힘을 잃느냐라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전에 나올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판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람 얼굴도 같이 넣어놨는데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재판들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이 재판들 결과가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릴 게 있으면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